사실 네. 전골 요리는요. 네. 국물이 맛있어야 제맛이잖아요. 그쵸. 국물이 정말 맛있어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오늘 국물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재료를 보니까 선생님 재료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지만 예. 하지만 여기에 이제 맛이 다 녹아날 건데요. 네. 육수를 낼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찬물에서부터 육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찬물에서부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료가 지금 파잎, 마늘,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갓소붓이죠. 네. 갓소붓인데요. 보통 모든 재료는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대파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끓여서 다시마 맛이 충분히 우러나면 네. 다시마를 건져내고요. 그리고 나서 불을 끈 상태에서 이 갓소부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뚜껑을 살짝 이렇게 덮어서요. 네. 좀 끓여주세요. 좀 육수가 끓는 동안에 한번 다른 재료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전골 요리할 때 네. 전골 요리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오늘은 해물 모듬 전골이라고 했으니까 네.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새우가 있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흰살 생선이에요. 예. 보통 이제 전골하면 네. 뭐 게가 많이 나올 때 꽃게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맞아요. 뭐 좋아하는 생선 이런 거 다 넣어주셔도 좋은데요. 일단 새우는 새우의 맛을 좀 충분히 우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수한 맛을, 개운한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해주면 좋은데 네. 먼저 이렇게 보면 네. 새우의 이렇게 뿌리 요 부분에 이렇게 수염이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염 부분을 이렇게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수염 잘라내고요. 네. 수염을 잘라내고 나면 요거를 등 쪽에 네. 새우의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꼬치를 이용해서 내장을 빼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잘라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무꼬치를 산적꼬치나 나무꼬치를 넣어보면 이렇게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 이 안에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서 해서 새우를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오.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빼면 여기에 보면 등 쪽에 내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새우는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두고요.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생선살은 흰살 생선을 쓰시는 게 좋아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조금 비릿한 맛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전골을 끓이실 때는 흰살 생선이 좋은데 오늘 저는 이렇게 대구살을 준비를 했거든요. 대구살이요? 네, 이렇게 해서 큼직하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흰살 생선 어떤 거든 좋아요. 뭐 생태 있으시면 생태도 좋고요. 네. 아니면 우럭 같은 거. 예. 네, 또 아니면 아주 비싼 생선일 때는 도미나 민어 같은 것도 아주 좋거든요. 맞아요. 민어도 맛있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흰살 생선 어떤 거든 준비하셔도 좋아요. 잘라서 놓으시면 되고요. 네. 좋아하는 거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생님, 이거 재료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 해물 모듬 전골이긴 하지만은요. 네? 오늘 이 안에 닭다리살이 들어갈 거예요. 닭다리살이요? 네, 닭다리살은 네. 보통 보면 요즘에는 닭고기가 이렇게 부위별로 판매를 해요. 네. 그래서 북채라 그래서 뼈가 붙어 있는 거를 뼈를 발라내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닭다리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닭다리살을 사시는데 오늘은 껍질 그냥 있는 채로 한번 요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한입 크기로 닭고기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쫄깃하고 맛있는 맛을 원할 때는 이렇게 닭다리살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물 네. 모듬 전골인데 네. 제가 지금 그 생선살하고 네. 닭고기살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하고.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해물탕 하면 해물만 들어갔거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닭고기나 쇠고기를 좀 넣어주면 훨씬 맛이 서로 복합적으로 돼서 맛있거든요. 자, 그럼 이따가 한번 요리를 다 만들고 나서 어떤 맛이 한번 나는지 드셔보세요. 약간 그 깊은 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나서 좀 색다른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닭고기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 여기에다가 청주하고요. 후춧가루를 약간 넣어가지고 쪼물쪼물 섞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정이죠,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약간 누릿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밑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주하고 후추랑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국물이 끓고 있어요. 아까 준비했던 끓어서 다시마는 건져내고 여기에다가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불을 끈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갓소부시를 넣어주시는 거죠. 불을 끈 상태에서. 네, 갓소부시는 이거를 천천히 시간이 있으면서 우러나야지 맛있는 감칠맛이 나오는데요. 네. 이걸 센 불에서 끓여버리면 맛은 우러나지 않고 예. 그냥 밑으로만 가라앉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면 갓소부시가 위에 떠있던 것이 나중에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네.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갓소부시가 들어가고 나서 향이 네. 달라졌어요. 네, 갓소부시의 향이 되게 은은하게 잘 맞아요.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뚜껑을 잠시 덮어가지고 갓소부시의 향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해물하고 광희 씨가 너무나 놀랐던 네. 닭고기까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오. 그러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채소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전골에는 채소도 네. 중요해요, 선생님. 네, 맞아요. 자, 여기에 이제 무 시원하게 네. 내기 위해서 무 이렇게 해서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요. 네. 오늘 이 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대로 그냥 끓여서 놓기도 하는데요. 네, 통으로요. 네, 조금 그 무에 보면 뿌리 부분에 보면 푸른색 부분에 보면 네. 조금 아릿한 맛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오늘 쌀뜨물에다가 네. 한번 살짝 데쳐줄 거거든요. 이 물을요? 네. 그렇게 그러면- 되면 네. 맛이 어떻게 되는데요? 훨씬 무가 부드럽고요. 맛이 네.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쌀을 씻을 때 한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버리고요. 네. 한 세 번째 정도의 쌀뜨물을 이용하셔서 끓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끓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쌀뜨물이 없다, 미리 해서 없다 했을 때는 하실 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밀가루를 해서 밀가루를요? 좀 넣어주시면 쌀뜨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1, 2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익혀줘도 조금 아릿한 맛을 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데쳐내면 한 1, 2분 데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무도 건져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 건져서 네. 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됐고요. 자, 같이 이제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예. 이제 배추 잎 있으면 배추잎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면 좋고요. 이런 배추가 전골에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파도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대파도 들어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파도 네. 넣어주고 그다음에 새송이버섯 있으면 새송이버섯도 모양을 살려서 오늘 썰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네. 그대로 위에 갓 부분의 모양을 살려서 넣어주시는데요. 다양한 버섯의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에 있는 버섯 어떤 거 쓰셔도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버섯도 준비하셔서 썰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표고버섯 좋아하니까 표고버섯 넣어도 되겠죠? 네, 좋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 네. 뭐 배추, 무, 쌀뜨물에 한번 데쳐놨고요. 네. 파, 버섯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졌어요. 네. 또 여기에 지금 우리 전골이니까 네. 향긋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쑥갓 아. 또는 뭐 미나리 이런 네. 거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쑥갓은 우리가 보면 사놓으면 조금 숨이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면 이렇게 숨이 살아나서 훨씬 싱싱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쑥갓까지 이렇게 준비해 해서 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지면 네. 아까 갓소부시 넣었잖아요. 네. 보면 이렇게 지금 국물이 이렇게 해서 갓소부시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네. 충분히 맛이 이제 우러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번 체에 걸러가지고 육수를 우려내 보도록 할게요. 아, 뭔가 진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선생님. 네, 자 한번 이렇게. 오, 국물 좀 보세요, 선생님. 네, 갓소부시랑 이 향 나는 것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충분히 준비를 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 이 국물을요. 예. 이제 약간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간장 네. 하고요. 선생님, 이 밑국물은 여러모로 네. 사용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여러 가지 찌개나 국 예. 같은 거 끓일 때 네. 되게 맛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동 끓일 때도. 네, 좋죠. 이렇게 해서 간장하고 예. 청주 섞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전골의 육수를 준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골을 끓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닭고기 같은 거 좀 더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닭고기 같은 거 넣어주는데 닭고기를 그냥 넣으면 나중에 덩어리 써서 조금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익게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팬에다가 살짝만 볶아서 전골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닭고기는 따로. 네, 그래서 팬을 달궈준 다음에요. 네. 따뜻한 기가 느껴질 때 그때 기름을 둘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짝 기름을 두르나요, 선생님? 네, 살짝만 두를 거예요. 너무 네. 많으면 이따 전골에 기름이 둥둥둥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소량에 붙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네. 조금만 넣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아까 밑간 했었죠. 네. 우리 청주하고 후춧가루로 밑간한 닭고기를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닭고기하고 생선살을 함께 먹는 게 네. 약간 상상이 안 돼요, 선생님. 네, 전골이나 이런 요리에서 좀 더 맛을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같이 고기와 생선류를 같이 쓰면 훨씬 깊은 맛을 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힐까요? 닭고기가 지금 붉은 색깔이 조금 하얗게 될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이건 여기서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고요. 네. 살짝만 이렇게 볶아주면 나중에 익어서 끓일 때 조금 빨리 끓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자, 여기다가 자, 한번 여기다 놔볼까요? 네, 조금 한 김 식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놓도록 할게요. 완전히 익히지는 않았고요. 네, 살짝만 익혀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제 전골 이렇게 냄비가 있으면 전골은 전골로 냄비에 먹어야 맛있어요. 네, 맞아요. 가족이 여럿이 있을수록 사실 전골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둘러 앉아서. 네, 같이 가족들이 먹으면 좋은데요.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넣고 네. 해 볼 텐데요. 물을 먼저 한쪽에다가 이렇게 네.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 네. 그리고 좀 물을 넉넉하게 깔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물을 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재료들을 좀 돌려서 담아주는데 놓을 때 색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무 옆에다가 또 버섯 하얀 거 넣는 것보다는 예. 여기에 익으면 붉어지는 새우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무 옆에다가 새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는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하얗지만 익으면 붉어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다가 생선살 넣어주시는 거죠. 이 전골은 또 네. 이렇게 예쁘게 담기면 또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생선살은 좀 넉넉하니까 두 군데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선살 옆에다가 대파. 이렇게 해서 대파도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대파 넣은 거 옆에다가 버섯. 이렇게 보기 좋게 버섯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생선살 넣어주고요. 네. 이 생선살 옆에다가는 배추. 네, 배추도 위에다가 옆옆이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선살 옆에 아까 살짝 예. 익혀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닭고기도 넣어주는 거예요. 고기도. 네. 아까 닭고기 볶으면서 네. 약간의 이 생긴 국물, 이 닭고기 육즙이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담겼어요, 선생님. 네,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네. 이제 전골은요 처음에 이렇게 넣지만 끓이다 보면 채소가 익으면서 조금 숨이 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채소들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쑥갓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넣으면 나중에 숨이 너무 죽어요. 네.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이 육수를 이렇게 해서 돌려서 부어주는데 예. 그냥 휘릭 부으면 이거 들이붓지 않네요? 예쁘게 담은 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골 육수를 가장자리에다가 예.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어서 가장자리 해서 우리가 예쁘게 돌려 담았는데 육수 확 붓다 보면 정말 다 흩어지죠. 네, 그래서 공깃밥 무너지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에다 돌려서 네. 잠길 정도로 해서 부어주는 거죠. 마지막에 가볍게 살살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 확 붓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요. 네. 이렇게 얹어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끓여볼까요? 네, 너무
처음부터 센 불에다가 막 끓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잘박잘박 끓이면서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전골은 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네. 이제 끓이면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몇 분 정도는 이렇게 끓이다가 식탁에 네. 내와서 먹으면 좋을까요? 새우가 약간 붉게 변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같이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드실 때는 아직 간을 아까 간장이랑 청주로 밑간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간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좀 맑고 개운하게 드실 때는 후추하고 소금만 더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우리는 전골 조금 얼큰하고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요. 얼큰하고 칼칼하게. 네.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오늘 이제 한번 제가 이 전골 조금 끓는 동안에 네.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순하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좀 네. 매콤하고 칼칼하게 드시는 분 네.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먼저 끓여서 예. 부드럽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좀 칼칼하게 어른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약간 매콤한 양념장 만들 건데요. 고추장하고는 고춧가루 같이 넣을 건데 네. 고추장은 깊은 맛을 내주기 때문에 넣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한 맞아요. 맛이 나요. 그래서 고춧가루보다 작은 양의 고추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국간장. 국간장. 네. 그 다음에 좀 깊은 맛을 내주기 위해서 오늘 액젓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어떤 것도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추장, 고춧가루, 액젓, 간장 넣으셔서 잘 섞어주세요. 국간장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맛술. 그 다음에 약간 이 달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물엿 조금 들어갈 거예요. 오. 그러면 이 매운맛이 약간 단맛에 의해서 조금 부드러워져요. 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여기다가 양파, 네. 양파 그리고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까지 다 오.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면 아주 맛있는 양념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풀어서 드실 수도 있지만 네.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바로 전골에다가 곁들이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요. 네. 아까 양념장을 만들 때 올리고당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쨍한 매운맛보다는 네. 어떤 부드러운 매운맛이 나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액젓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네. 정량대로 넣고 그다음에 마늘이랑 양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골이 이제 새우도 있고 네. 재고 있는데 보면 약간의 거품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해산물이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해산물은 옆에다가 물을 조금 준비하셔서 거품을 조금 걷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골은 이게 끓이면서 먹는 건데 너무 막 끓어서 모양이 다 일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배추나 버섯, 파 같은 경우는 숨이 죽으면 네. 옆에 조금 옆옆에 뒀다가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이제 전골이 다 끓여졌는데 네. 저 이건 언제 넣어요? 이제 다 끓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쑥갓 네.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서 싱싱했던 거 뚝 잘라서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자리 비워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쑥갓 가운데다가 딱 얹어주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끓여 더욱 입맛 당기는 해물모듬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 듬뿍 해물 모둠 전골. 진한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닭고기에 청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한 뒤 살짝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볶은 닭고기를 함께 끓여주면 감칠맛 최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해물 모둠 전골 대령이요! 보글보글 푸짐한 해물 모둠 전골로 영양 만점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